이틀째입니다. 예, 우리 박종삼 선생님 해남에서 제일 열렬한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날은 제가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면 첫째 날 우리 선생님들이 그 긴 새벽부터 잠 못 자고 와서 도착하자마자 날은 막 어설픈데 강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해주고 싶은 건 많고 충돌되잖아요. 그럼에도 어제 우리가 알차게 진행을 했습니다. 알차게 진행했고 오늘은 이제 둘째 날인데 저도 마음이 편하고요. 왜냐하면 20년 답사 생활을 하면서 차에서나 이동 간에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늘 앞에서 기사님 운전할 때 조는가 맨 앞에서 그거를 늘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가 되니까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꼬박 세고 와서 첫날 강의를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힘든데 게다가 여행사 업무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박정원 대표하고 결산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튼 그거 결산 다 하고 마음 편하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적자에 허덕이는데 부건태학이 아침에 늦은 사람들이 제법 한 10명쯤 되는 것 같아서 1분에 200엔씩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준이 6분 늦어서 한 사람당 1200엔씩인데 20% 할인해서 200원 떼고 그냥 1000엔씩만 받도록 하면 재정에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진해서 꼭 납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우스갯소리지만 단톡방을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단톡방을 여시면 제가 어제 성무대에서 찍은 암석 사진 하나를 올려놨어요. 오늘 이야기는 교과 통합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제가 일본을 어떤 관점에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지 그거를 먼저 출발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거든요. 스크린 캡처를 해서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흔히 보는 화강암입니다. 그러죠? 이건 다 알 수, 전 국민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화강암이에요. 제주도 현무암하고 두 개는. 그런데 이 화강암 안에 아래쪽 부분에 진한 직사각형의 어떤 광물의 결정이 하나가 보입니다. 찾아보세요. 뭘 말하는지. 까만 거 다 많은데 그 중에 이 부분에 직사각형의 우상 좌하로 길게 사각형이 벌어지는 직사각형 요게 하나 있어요. 까만 거. 찾으셨어요? 이게 이제 암석을 판별할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냥 일반인이 보거나 또 이제 암석을 좀 보는 사람은 그냥 화강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흑음모 화강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어제 그 성무대의 고분의 돌을 유심히 살펴봤냐면 출발이에요. 이 고고학이나 역사학의 출발이 사료나 고고학은 발굴이고 역사학은 사료가 될 텐데 고고학에서 제일 중요한 첫 출발을 저는 암석 지질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남원 형토박물관 학예연구사님도 계시는데 그 고고학에서 고고학이라는 게 고분이나 옛것의 유구들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유물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 유물들 하나들이 다 소중할 텐데 고분을 드러내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돌이에요. 그래서 암석이 중요해. 그 돌멩이가 뭐 덮는 데 쓰지 뭐가 중요하냐 할지 모르지만 그 덮개돌의 규모, 크기, 고인돌 같으면 그 개석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가져왔느냐? 출발지. 이동을 어떻게 해왔느냐? 규모. 그러면 동원된 병력이라보다는 인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당대 그 무덤의 주인의 권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걸 판단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무대에 둘러쳐져 있는 가글진 인위적으로 가공한 그런 석재가 아니라 대부분 둥글둥글하거나 이런 큰 바위들이었죠. 그러면 근처에서 운반해 왔을 텐데 그 시대로 본다면 역시 고인돌의 석재를 운반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가져왔을 겁니다.
그럼 얘가 어디서 왔느냐예요. 그 큰 돌을 어디서 이동해 왔을까 이제 추리를 해야 될 텐데, 그 첫 번째가 이 암석의 석재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화강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간 오미야시 신사의 이 조거, 도리라든지 아니면 그 센카 천왕의 궁터였다고 세웠던 거라든지, 주변에 또 코마이누라고 하는 고려계의 기단부는 화강암이지만 중간은 또 섬노감을 끼워 있고, 그리고 위에 정교하게 그거를 가공하고 세공해서 세밀한 표현은 사암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석재들이 이 근방에 어딘가가 사암이 있을 것이고 섬노감이 있을 것이고 화강암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일본에 산다면 일본의 지질도를 가지고 주변을 다 도상으로 공부한 뒤에 현장 답사를 할 거예요. 그것이 부여의 정림사지에 있는 우리 정림사지 국보 5층 탑의 석재는 그 부여의 남쪽에 있는 금강의 강경에 있는 그 화강암 산에서 채취해온 걸로 지금 판명을 했어요. 화강암이 많지만 화학 조성을 해보면 어디서 한 건지 다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성무대에 이 각섬석을 포함한 화강암은 그 근처에 화강암이 많더라도 얘는 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정밀하게 찾으면 당시 채석 가져온 곳을 조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학문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과학적이든 인문학적이든 간에 그거의 출발은 과학적 방법이 동원돼야 돼요. 관찰, 조사, 분류, 실험, 측정. 그래서 나침판을 놓고 방위를 찾아서 매장 주체부의 그 장축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거기에 유물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사람의 유골이 나왔을 때 그럼 머리는 어느 방향으로 뒀을까. 이런 것들이 고고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일본 기행을 하면서 일본의 역사 문화가 아니라 학문하는 반복도 한번 접근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출처는 어디서 왔는지, 이제 오늘 우리가 갈 다카마스츠카나 아니면 기토라고 부분의 석관, 그 흙으로 판축기법으로 주변을 쌓아서 덮은 이 봉분의 핵심은 역시 무덤이 있는 매장 주체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돌은 어디서 왔는가 다 밝혀냈어요. 우리 밥 먹는데 아침에 호텔 9층에서 서편 바라본 산 있죠. 그 산 넘어가 오사카거든요. 우리가 거기를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좌측은 갈성산이고 우측이 이상산인데, 이조산. 바로 그 오른편에 있는 산에서 응이암을 가져왔다고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박물관에. 그러면 안 봐도 저기가 저 산은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쌓인 산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밝은 거거든요, 응이암이 지금. 그러니까 까만 현무암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마그마가 올라올 때 대륙지각을 통과해 왔다고 하는 게 가능해요.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면 까만 현무암이 되지만 바다 해양지각에서 올라오면, 그러니까 일본이 이 밑에가 현무암의 해양지각 근원이 아니라 대륙성에 이 오래된 성카불의 암석이 있다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뚫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밝은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학적 접근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본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 신공항호의 사만 정보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단순히 거짓일 거야 라는 답습된 그런 관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기사를 읽어보면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신라 경주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수면의 높이나 바닷물이 내륙까지 들어왔다고 하는 거나,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왔다거나,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이야기 자체가 한반도 경주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뭔가 실체가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가공을 해서 허위로 만들었다, 많은 얘기가 있죠. 부여의 기마민족, 부여의 이 공주가 와서 일본의 이 부여 기마민족이 왔는데 그걸 거꾸로 일본이 역사를 완전 180도 뒤집어서 사만 정벌로 신공항후에 이런 허구로 만들어서 뒤집어 놨다, 이런 이야기부터, 아니면 히미코라고 하는 이 야마토 외 때 초창기 외에 중국 사세에 나오는 그 히미코 이야기를 해놨다고 하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만나게 될 사이메이 천황, 바로 이 사이메이 제명천황이 이 백제 부흥군을 보내기로 시작한 천황이에요. 그리고 진행 중에 죽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덴지, 그가 663년 8월에 400척의 27,000의 병력을 보낸 천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메이 천왕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진공황후의 사만정벌 전승이. 그러면 저는 그게 완전 100% 허구로 쓴 소설적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뭔가 바탕이 있었을 거라면 그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수면의 높이나 과거, 또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그 기사의 진행 전개 과정, 또 신라가 항복하니까 백제와 고구려가 와서 같이 항복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우리의 삼국사기에 백제나 고구려 본기에 어디에라도 흔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사서에 그런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서 교차 검증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무조건 아니다, 허구다, 이런 접근은 전혀 학문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제가 암각화를 조사하게 된 배경은 우리 고대사에 있어요. 왜 유판형 암각화를 찾아다니고 한국 건파형 암각화를 찾아다니고 몽골의 암각화 조사로 작년 6월에 학자들과 같이 7명이 다녀온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고대사를 접근하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철저한 다 학문들을 어느 정도 지식정보 체계를 가지고 어떤 사안을 접근할 때 통합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으면 길이도 재보고, 어제 고분 내부가 이 좁은 폭이 340, 긴 폭이 장폭이 760 나왔거든요. 안에 공간 사각형에 시체를 두는 공간이, 높이는 잴 수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높았어요. 우리 박정훈 대표하고 3년 전에 왔을 때는 시간이 늦어서 밖에서 사진밖에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직접 들어가 보면서 이건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보는 거와 그냥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각섬석 후근모 화강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무대의 석재 중에 나타났어요. 다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짧은 시간에 하나 그 안면만 이제 봤으니까, 그래서 찍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일본을 더 조사한다고 하면 지질 암석적으로 그 근방에 산에 노출된 노두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얘 석재가 어디서 왔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고고학이나 역사학을 지원하기 위한, 또는 통합적으로 어떤 확증하거나 정확한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일본을 지금 제가 8번째인가 9번째인가 긴 것 같은데, 이렇게 답사로 안내하는 것은 한 4번째인 것 같아요. 옛날 초창기 이 규슈의 요시노가리 갈 때 2006년 이때부터니까 참 꽤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일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첫째는 고대사입니다. 제가 일본을 접근하는 건 고대사예요. 두 번째는 중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역사로 한 지금의 한일 관계, 그리고 미래에 우리 이 양국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또 역사를 보는 관점이 한국과 일본이 어떤 방향성으로 앞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이제 목표가 있고, 6.1제 통국사에서는 바로 우리 동포들이 의지하고 있는 사찰이에요. 이름도 통국사예요. 통일을 염원하는, 나라의 통일을 염원하는 사찰이 통국사예요. 그러니 멀리 나라가 힘없을 때 유민이 돼서 이 땅에 왔고, 또 끌려왔고, 징용징병돼서 왔고, 못 돌아갔고, 일부 정착했고, 그리고 이 인접한 제주도에서는 제주 4.3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산사람들이 피해서 어디로 오냐면 오사카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정착해서 지금 살면서 후손들이 이어져 왔을 거고, 그래서 통국사에 사산비도 있고, 통일 염원하는 기념탑도 있고, 제주에 있는 그 360도의 고을마다의 현무암들을 다 이름 써서 갖다 놓고, 또 불국사의 석굴암과 같은 그런 형태로 또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주지 스님도 또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마지막 날 그분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우리 이 기행의 최종 목적은 결국 뭐냐, 통국사에 있다. 첫날은 오미야시 신사로 도레인이 되거나 끌려왔거나 어쨌든 이 땅에 일본에 온 사람들의 출발로 삼고자 한 거고, 스토리를. 마지막은 미래 우리가 가야 할 우리 민족의 문제, 또 제1동포의 문제,
우리 한민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자고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계별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생각한 게 아니고 바로 제가 역사의 길로 들어간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 그 출발이 해남 울tur목의 명랑대첩에 있었어요. 100여 명의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 소속의 교원들을 거기서 명랑해전사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울tur목에서. 그게 공식적으로 제가 역사 강의를 한 출발지에, 결국 일본과 관련되어 있죠. 임진왜란, 정유재란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출발점이 돼서 우리 전라북도의 영재교육에 깊게 관여하면서 숲, 사람, 자연, 사회라고 한 이런 통합, 제가 있는 천문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수포 형제들을 1년간 지도하고, 그리고 교원들을 위한 이 통합체험 연구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에 눈을 띄어서 태평양 전쟁사를 안내하고, 이 일제 강점기 진지에서 그런 전쟁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2009년도부터 만주 연구를 시작했어요. 내몽골까지 쫓아가면서 내몽골 삼자점에 있는 이 석성, 당군조선 시기로 보고 있는 고구려 축성법의 이 석성이 고구려보다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찾으러 현직에 있으면서도 그 내몽골까지 조사를 하고, 바레만 연안에 있는 그러한 이 고조선과 관련 연관성 있는 유적지를 발로 뛰고 답사하고, 그러니까 고고학 분야나 이런 분야를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다녔고, 또 국내도 마찬가지죠. 송국리부터 이 백제에 관련된 공주부의 일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5박 6일 하고 있는 이 내용의 전체는 이미 제가 20년 전부터 준비해온 이야기들이에요. 그 현장을 언제 밟느냐에만 시기적인 문제였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걸 위해서 저의 이 멘토들, 특히 이 식생이나 생물이나 이런 데에 의식을 갖게 해준 남원여고의 때 홍성윤 선생님이란 분이 저의 또 멘토고, 또 지리적 멘토는 우리 저와 연구했던 서신종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지리적 사고를 갖게 앞에서 있었던 같은 동료 교원이지만 그게 교학 상장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발굴 현장 계속 쫓아다니고, 특히 우리 남원은 가야, 또 남원 가야가 있는지 발굴할 때마다 뒤에 찾아가고, 남원의 남원성 발굴도 수없이 해와요. 지금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새롭게 하는 데 가서 또 쫓아가서 또 보고, 이렇게 내몽골까지 이 고대 문명사 홍산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다니고, 그런 상식을 넓히고, 민속학, 또 학교 관뒀지만 대학원을 다시 가서 지역사를 연구하고 하면서 민속학 분야라고 하는 분야도 또 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다학문들을 몸에 배이게 한 뒤에, 특히 제가 이제 포병 출신이었기 때문에 포병 관측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니 지도하고는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해석하는 능력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일반인보다는 가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게 돼서 어떤 사물이나 지형이나 질이나 물줄기나 강이나, 자, 오른쪽이 귤사입니다. 성덕태자, 슈투크태자가 태어난 곳인데요. 저 뒤로 높은 지붕들 보이죠? 귤사, 다치바나 데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 강이 지금 아스카 강이에요. 요 강, 하천이 지금 왼쪽으로.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강교본 보이죠? 강교본, 한자 표지판 이정표에 강교본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저 강자가 옥가예요. 옥가. 그 다음에 교는 옥가 하시모토. 저 하시모토가 본자예요. 본. 웅본 할 때 구마모토 그러잖아요. 하시모토는 교본이에요. 조정래 작가 소설의 아리랑에 김자 죽산면에 하시모토 농장 사무실이 실존한 역사하고 하시모토 인물이 실존 인물이거든요. 소설 속에서. 그거 하시모토죠? 교본이에요. 아까 거기서 강자만 빼면 교본이 하시모토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마이주리에서 추모제 할 때
하시모토 선생이 왔거든요. 미술 전공해가지고 그 조각상 만들 때 참여했던 분인데 그 하시모토가 바로 교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스카의 옛 지역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와서 도착할 때까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 8월에 가는 연해주 독립운동사, 이거는 저의 20년 항일 동학의병 독립운동의 완결체입니다. 그렇게 원했던 마지막을 제가 러시아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고학이나 민속학이나 역사학이나 또 고대사나 쟁점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 중국 내몽골 머리 다녔던 이런 총체적인 결과물이 지금 제가 안내하고 있는 일본 기행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루 두 해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된 누적된 그런 경험과 또 때로는 지혜,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운영되고 있는 게 2025년 북원대학 장현근의 일본 기행이다. 박수로 응원해 주시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기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기사님, 드라이버 상한테도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좁은 길을, 좁은 길이죠. 대단합니다.